안녕하세요. 오늘 최능진 단어에 대한 내용을 낭독하게 된 문성근입니다.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성장과 학업. 최능진은 1899년 평안남도 강서군 반석면에서 최경음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부유한 지주였지만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흥사단 단우인 삼남 최능익을 비롯해 장남 능찬, 차남 능현 모두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그야말로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다. 최능찬은 평남 사천에서 일어난 3.1운동 주모자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으며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었다. 최능현은 윤봉길 의사와 함께 폭탄 제조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숨졌다. 최능진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 모두가 국가 서훈을 받았다. 그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적죄 등으로 처형된 경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과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 판결로 그의 독립운동 경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의 단후 이력서에 보면 어려서부터 운동을 잘하고 연설에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 숭실학교와 중국 난징 금융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최능진은 셋째 형 최능익이 미국으로 건너간 1년 뒤인 1917년에 유학길에 오른다. 그는 스프링필드 대학과 듀크 대학 대학원을 마친 후에 잠시 워싱턴 YMCA 체육 담당 간사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먼저 흥사단에 입단한 형 최능익의 건의로 도산 안창호를 만나고 나서 입단하였다. 동우의 사건에 대한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대정 6년 8월 말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황사선의 집에서 형인 최능익의 권유로 흥사단이 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1918년 12월 27일 입단한 후 세크라멘토, 시카고, 뉴욕 등에서 흥사단 활동을 하면서 계몽주의, 민족주의 사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세상 때문인지 그는 이승만이 외교로 독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이승만이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파벌주의와 분열주의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마키아벨리스트로 규정하고 비판을 했다. 사회활동. 10여 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929년에 귀국한 그는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5년간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 그러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동우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2년간의 옥고를 치른다. 흥사단의 국내 조직인 동우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181명의 동우회 회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친일로 전향하는 등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조국이 해방되자 최능진은 건국준비위원회 평남지부 치안부장을 맡아 해방전국 치안유지와 일제경찰의 무장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고 9월 13일 발생한 현준혁 암살 사건으로 검거 선풍이 불자 10여 명의 추종자와 함께 38선을 넘어 서울로 내려온다. 서울에 온 그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자들이 경찰 요직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에 입문한다. 그는 능숙한 영어 솜씨를 통해 미군정에 접촉해 1945년 경찰관 감숙소를 창설하고 경찰관을 단기 양성하는 책임자가 되어
일제총독부 경찰 출신들에게 사표를 받아내었다. 이어 미군정이 경무부를 창설하자 자리를 옮겨 경무부 수사국장이 된다. 그는 이승만이 노덕수를 수도경찰청 수사국장에 앉히는 등 악명이 높았던 친일파 출신을 경찰계의 요직에 중용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하고 친일경찰 청산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친일 부역자 처리에 온건한 입장을 보였던 경무부장 조병옥과 갈등을 빚게 된다. 조병옥은 같은 흥사단 단우이자 동우회 사건으로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들의 갈등이 폭발한 것은 1946년 10월 1일부터 대구 일원에서 발생한 10월 항쟁에 대한 경위 보고였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조병옥과 현지 조사를 담당한 최능진은 서로 다른 견해를 발표하고 충돌하게 된다. 결국 최능진의 입장을 수용한 김규식 박사의 제안으로 대구 사건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한미 공동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최능진의 의견이 대폭 받아들여지게 되고 조병옥은 파면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나 이승만의 비호로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후 조병옥은 경찰의 협파를 유지하고 경찰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최능진을 권고 사직케 한다. 최능진은 사직을 하면서 대조병옥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에 대해 조병옥이 반대 성명서를 내면서 몇 차례 성명전이 펼쳐진다. 최능진은 조병옥의 현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속죄의 의미로 8.15 이후 불이 취득한 재산을 전제 동포를 위하여 제공한 후 해방전의 애국자 조병옥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하고 일제주구가 일조 일석의 애국자가 되어 민중의 지휘자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 사이에 그의 인지도와 인기는 매우 높아졌다. 최능진은 경찰에서 물러난 뒤에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는데 특히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는 서재필을 지도자로 옹립하려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김규식을 자주 만났으며 김규식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론에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시작하게 되자 최능진은 남북 통일을 하려거든, 동족 상전을 피하려거든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승만이 출마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동대문 갑구는 이승만의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곳이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능진에 대한 지지도는 이승만을 상회했거나 위협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최능진은 서북청년회와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지휘를 받은 경찰의 잇따른 방해로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극적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하지만 이승만 세력하에 있던 동대문 경찰서장 윤기병이 추천장에 본인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추천인들의 허위진술서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취소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2일 전인 5월 8일 추천인 200명 중 27명이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능진의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독립운동 당시부터 이승만과 대립하던 최능진은 결국 이승만 정권이 출범한 직후 1948년 10월 1일 민족혁명 위용군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내란 음모죄로 체포된다. 이 사건은 최능진이 중심이 되어 서울 태평로에 민우사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독립운동가 출신인 서세충, 오동기 등과 국방경비대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해 이승만 정부를 정복하려는 음모를 했다는 혐의였다. 종로경찰서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된 최능진은 설상가상으로 10월 19일 발생한 여순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면서 1심에서 3년 6개월 징역형, 2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복역 중이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이 와중에 출소한 최능진은 김구, 김규식 등과 교류하면서 즉각적인 정쟁 중지와 유엔을 통한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 최능진은 이승만, 이계붕, 조병옥에게 조국 재건에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서신을 보내 화해를 도모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러던 중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되어 친일 헌병 출신임에도 한국 군부의 실세로 떠오른 김창룡이 주도하는 군사법정에서 이적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51년 2월 11일 경북 달성군 가창면 한 골짜기에서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의 나이 52세였다. 최능진은 친일 청산을 주도했지만 공작 정치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파들에 의한 용공 조작에 의해 희생된 비운의 지도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사형당하기 직전인 1951년 2월 11일 유서를 작성하였다. 자녀와 아내에게 부탁과 사과의 말을 남기면서 부의 금일의 운명은 정치적 모략에서 됨인데 너희들은 조금도 누구에게 반감을 갖지도 말고 또한 부의 원수를 갚을 생각도 말고 서로 사랑하며 어머니를 잘 봉양하라고 당부한다. 또한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전하면서 정치 사상은 혈족인 민족을 초월해 있을 수 없다며 국가 민족에 충성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군법회의 앞으로 작성한 마지막 편지에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그의 통시적 직관과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족심이 깊게 배어 있다. 공산주의자인 좌익이라는 죄명으로 아무 증거 없는 일부 군인들의 감정으로 된 재판의 결과로 최능진 1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쯤은 별 큰 문제가 아니 되지만 군인이 정치에 직접 간섭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민주국가 운명의 불길을 말함이 되므로 국가의 운명은 끊어졌다가도 몇 번이고 갱생할 수 있으나 민족이 죽으면 민족도 국가도 재건할 수 없사오니 하루빨리 우리 국가 내에서 민족 상장전을 정지하는 것만이 장래 자존을 위한 애국운동 이원이 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4일 진실화해위가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정문 내용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다 사형 선고를 당하고 총살당한 최능진 사건은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 관할권도 없는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총살된 것으로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 수용 등을 권고했다. 이로써 친일경찰을 청산하고 이승만 정권에 맞서다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최능진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국회에 1954년 개정 헌법에 의해 합법화되기 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2015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판결에서 6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흥사단 활동. 최능진은 먼저 흥사단에 입단한 셋째 형 최능익의 권유로 도산을 만나고 나서 1918년 12월 27일 입단했다. 그는 흥사단이 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임을 인지하고 가입하였고 이후 세크라멘토, 시카고, 뉴욕 등에서 흥사단 활동을 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최능진은 1929년 귀국하여 평양 숭실전문학교 체육과 교수로 5년간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1930년대 동광지에 체조, 음식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설, 연재물 등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 1937년에는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1947년 심사부원을 맡은 것 이외에 단 활동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고 일석 최능진 선생 추도식 식순지에 1948년부터 의사원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1958년 이사부장을 영입한 백영엽이 흥사단 대표로 추도사를 한 것을 보면 단과 꾸준한 교류를 쌓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상으로 최능진 단호에 대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